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배우면 그 다음에 바로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확률에서 배워요. 그러면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대부고를 가시는 분들이나 숙문고를 가시는 분들은 1학년이 딱 끝나자마자 겨울방학에 다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원순열부터 확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서울여고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어차피 이거 3학년 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서울여고를 지원하신 학생들 중에서 자기는 이과다라고 하는 학생은 아마 고3 끝날 때까지 확률의 확자도 안 배우고 그냥 졸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숙문하고 이대부고는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의무적으로 이과든 문과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불리한 학교가 숙문고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숙문은 이수 단위가 4예요. 수투가 오히려 이수 단위가 2고. 그 말 뜻은 뭐야? 자긴 이과야. 근데도 이수 단위가 4니까 어쩔 수 없이 확률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거를 미리 써드리면 경우의 수 다음에 순열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확장을 해서 2학년 과정으로 가면 이제 원순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 중복순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선택 과목이다. 그리고 조합을 배운 다음에 확장이 되면 얘는 그냥 중복 조합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것도 2학년 선택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경우의 수는 뭘 하든지 간에 다 기본이 되는 베이스 과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잘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경우의 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우의 수 하면 우리가 뭐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사건의 개수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이니까 6가지다. 동전을 던졌어요. 세로로 쓰는 거 제외하고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2가지밖에 없다. 정사면체를 던졌다. 면이 4개니까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의 짓을 했을 때 그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횟수, 그 사건의 횟수를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지냐? 법칙이 2가지로 나눠진다. 무슨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읽고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합의 법칙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곱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대표적으로 합법칙과 곱법칙을 한눈에 딱 직관적으로 보는 예시가 말 그대로 옷을 입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이 2가지 딱 예시를 들면 저래서 저기는 합의 법칙, 저래서 저기는 곱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옷 입기는요, 상의가 3벌이 있고요, 하의가 2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입고 밖에 나간다 라고 하면 상의와 하의 둘 중에만 하나를 입으면 돼요? 안 되죠. 동시에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의를 입을 경우의 수 3가지, 내가 하의를 입을 경우의 수 2가지인데 항상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곱법칙을 써서 6가지의 매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대중교통은 뭐냐면 내가 A에서 B를 갈 건데 버스가 3가지가 있고 지하철이 2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럼 나는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3 더하기 2냐 3 곱하기 2냐를 많이 헷갈리는데 내가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내가 A에서 B를 갔다 B에서 C 갈 때 버스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탄다의 개념이 아니라 A에서 B를 갈 때 한 가지 대중교통만 이용할 건데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나는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지하철을 타고 B에서 만나? 그럴 수는 없잖아. 따라서 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또는 2. 그래서 정답은 5가지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거는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곱하면 되고,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절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걸 꼭 머리로 추론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합법칙은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했지만
또는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뭐뭐이거나 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합의 법칙이고, 곱은 그냥 대놓고 동시에란 말을 많이 줘요. 그리고 라는 말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장들이 문제에 녹아져 있으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더할지 곱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문제 읽어보면 합의 법칙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두 사건을 더하는 거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옆에 곱법칙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즉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항상 뭐 한다? 둘이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 사실 끝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 끝이고요. 대부분 2학년 돼서 질문을 뭘 하냐면, 선생님 1학년 때는 정말 단순하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우면 답이 나왔는데 2학년 때 가서는 왜 합과 곱법칙, 순열 조합을 배웠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까 하면 1학년 때는 대부분 경우의 수가 됐든 순열이 됐든 조합이 됐든 공식을 쓰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한 10문제 중 9문제 정도는. 그럼 1학년 과정에서 공식 말고 그 나머지 한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노가다성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노가다성. 노가성? 노가다성. 한 10문제 중 한 문제 정도 돼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역전이 돼요. 2학년 때는 노가다가 9문제고 공식을 쓰는 경우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대부분 공식을 써서 나올 텐데 너무 또 공식에만 의존은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그냥 바로 뿅뿅 여기다 뭐 숫자 바로 NPR이거든요. 순열이 조합이 NCR이고 여기다 쫑쫑 바로 숫자 넣으면 바로 나올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 보면 얘를 이용하긴 이용할 건데 꼭 거기에 단 블라블라블라블라 항상 조건을 걸어놔요. 그럼 저 조건 때문에 공식을 못 쓸 때도 있고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까 늘 공식 갖다만 문제를 풀기보다는 먼저 문제를 읽고 혹시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8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857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요. 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주 사이예요. 서다두. 자, 이 서로 다른 두 주 사이가 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냐면 서로 다른 두 주 사이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조그마지만 하나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쪽에서 1 나온 것과 이쪽에서 2 나온 거, 이쪽에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온 거는 다른 경우로 봐줘야 돼요. 왜? 작은 데서 뭐가 나왔냐, 큰 데서 뭐가 나왔냐가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장 없이 그냥 두 주 사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주 사이면 서로 다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주 사이 모양이 같다는 전제하에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2 나온 것과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온 거는 같은 경우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다둔지 아니면 그냥 두 주 사이인지를 꼭 보셔야 된다. 그럼 857번 봐볼까요? 서로 다른 두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했으니까 바로 6가지 곱하기 6가지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일단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할게요. 그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8의 약수가 1, 2, 4, 8이니까 둘이 더해서 1 될 때 있을 수는 없다. 주 사이는 이 둘이 더해서 최소가 2니까 2 될 때는 1, 1이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똑같죠. 같은 숫자니까. 근데 여기부터는 조심하자. 1, 3, 2, 2도 있지만 3, 1도 있다. 8은 2, 6 있고, 2, 6밖에 없죠. 그 다음 3, 5 있고, 4, 4 있고, 5, 3 있고, 6이 있으니까 여기선 5가지, 여기선 3가지, 여기선 1가지더라 라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이 1가지, 3가지, 5가지를 이제 곱하냐 더하냐인데 내가 말했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4, 8이라는 게 동시에 나올 수 없고 1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오거나 또는 4가 나오거나 또는 8이 나오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한 1, 3, 5 다 더한 정답은 9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59번 시작.
자, 서로소라는 건 뭔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좀 집합도 좀 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0초. 자, 끝내볼까요? 자, 10과 서로소래요. 일단 서로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약수가 1을 제외하고 약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얘가 1, 2, 5, 10이에요. 그 말 뜻은 1을 제외하고 2, 5, 10이 서로 약수가 겹치지 말라는 건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를 쓴 다음에 거기서 2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고 하긴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집합처럼 먼저 풀자. 어떻게? 먼저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50가지가 나오고 5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20가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70가지인데 이 70가지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 배수인 10의 배수가 두 번 세졌다. 왜? 여기도 10 있었고 20 있었을 거고 30 있었을 텐데 여기도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10의 배수 몇 개? 10개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수는 몇 가지? 60가지가 2의 배수와 5의 배수와 서로소가 아닌 놈들을 찾은 거야. 약수가 겹치는 놈들. 그럼 난 다시 어떻게 해야겠어? 전체 100개에서 60을 빼야 이 찾은 40개가 곧 뭘 뜻한다? 10과 서로소인 것들을 뜻한다 라는 거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참 재밌는 문제인데요. 왜냐면 이거 지금 2학년들한테 860번 던져주면 그냥 바로 공식 써서 구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1학년 때는 노가다를 띄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2학년 과정 걸. 자, 문제의 유형을 읽어보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예를 들면 5될 때를 찾아달래. 근데 x와 y와 z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3개의 숫자를 더해서 5 되는 경우의 수는 1학년 과정에서 미안하지만 노가다를 띄셔야 돼요. 어떻게? 3, 1, 1. 그리고 2, 2, 1 등등등. 이걸 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좀 이따 제가 나중에 공식, 우리가 이 공식이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서 쓰여요. 요거를 미리 배우면 사실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2학년들 이거 진짜 웃으면서 풀어요. 그냥 바로 몇 H 몇 딱 써버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1학년 과정부터 공부해 볼게요. 86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no pain, no gain이죠. 고통이 있어야 돼요. 노가다도 떼어봐야 나중에 공식을 알려줬을 때, 야, 공식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달콤하니까 안 쓸라 그래. 자, 한번 가볼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드는 생각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 노가다 띄냐 이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자연수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1학년이니까 당장은 뭐 해야 돼요?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데 노가다를 뛸 때 현명하게 노가다 떼어야겠죠. 어떻게? 개수가 큰 놈부터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1 넣어볼게요. 그럼 5니까 5가 필요하고요. 1, 2 넣으면 7이니까 3이 필요하고요. 1, 3 넣으면 9니까 1 필요해요. 만약에 1, 4로 올라가는 순간 10을 넘어가면 x가 음수 나와야 되니까 탈락이죠. 자, 그럼 z가 1로 시작하는 건 끝났으니까 z를 이제 하나 올리고 y를 1부터 시작할게요. 6 더하기 2니까 8이니까 2 필요하고요. 2이면 4 더하기 6이면 문제가 생기죠. 10인데 그럼 얘가 0인데 자연수를 만족 못해요. 여기서 2는 끝났어요. 3 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무조건 이쪽에서는 음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게임 끝났네. 답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답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방정식도 해줬으니까 부등식도 하나 해드릴게요. 861번 보면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이것도 노가다예요. x 플러스 2y가 7보다 작대요. 얘도 현명하게 노가다 띄셔야 돼요. y가 1일 때, 혹시 x, y, z가 자연수. 오케이, 다행이네. 1이면 x에는 몇부터? 얘가 2니까 1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고, y가 2면 얘가 4니까 1부터 2까지 들어갈 수 있고, 3 들어가면 정확히 7 되니까 갖다가 없으니까, 여기가 3이면 0인데 말 안 되니까 끝. 그래서 여기서 4개, 여기서 2개 해서 정답은 6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너네들 노가다도 한번 떼어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해볼 수 있으려나? 63번 한번 해보실래요? 863번. 시작. 우리는 빨리 진도를 끝내고 그냥 순차적으로 끝내고 계속 연습 좀 많이 할게요. 유형 연습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도 갖고 오고 실전, 숙문이랑 이대가 나오는 문제들도 좀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진도부터 빨리 끝냅시다. 그게 더 현명하다. 아, 장채는 특별관으로 갔구나. 그래.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863번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1,000원짜리가 몇 장 쓸지, 5,000원짜리 몇 장 쓸지, 10,000원을 얼마 쓸지 모르니까 1,000원은 X장 쓴다고 생각하고 5,000원은 Y장 쓴다고 생각하고 10,000원은 Z장을 쓴다고 하면 어쨌든 얘네들이 다 합쳐서 34,000원이 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고 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공 3개씩은 최소한 날리고, 그리고 식을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0z는 34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가다 떼어보자. 누누이 말하지만 개수가 큰 놈부터. 무조건,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안 써도 되는 지폐가 있는지, 그리고 꼭 써야 되는 지폐가 있는지를 봐볼게. 문제에서 뭐래?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하래.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시작하겠지. 1. 그럼 15니까 뭐나? 19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미안하지만 이것도 다 시작하시면 돼요. 2. 아이고, 미안. 얘부터 올리면 안 되지. 1. 2. 그러면 20이니까 14. 쭉 가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총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왜요? 이거 좀 이상해요? 같이 해요? 자, 이거 3 넣으면 1, 3, 15, 25, 9네. 1, 4 넣으면 20, 34. 딱 봐도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2, 1, 25니까 9 나오고. 2, 2면 10, 30, 4 나요? 하나 딱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날 것 같고. 끝났네. 1, 2, 3, 4, 5, 6. 6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줘야 됩니까? 꿀팁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모퉁이에다 적어 놓고 요럴 때만 사용하세요. 제가 딱 요럴 때밖에 안 알려줄 거야. 자, 가볼게. 이거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1학년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 커요. 왜? 2학년들은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니까 그 공식을 쓸 텐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는 단순한 것만 알려줘야 혹시나 얻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요. 앞에 개수가 모조리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1일 때만. 얘처럼 x 플러스 2y 플러스 3z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2학년 때 쓰시고 1학년 때는 혹시 앞에가 1일 때만 노가다를 띌 때 너무 귀찮잖아. 얘들아, 얘네들은 노가다 떼도 다행인 게 꼴랑 진짜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여기가 훅훅 쭈니까 크게 막
수백 가지를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가 만약에 10이잖아요? 얘가 10이면 얘 답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자연수냐 아니면 0을 포함한 정수냐에 따라서 0을 포함한 정수면 12C 10이니까 55개나 나와요. 이거 손으로 다 쓰면. 자연수여도 3H7이니까 9C니까 9, 8, 9, 4, 36까지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손으로 노가다 쓰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몰래, 친구들 몰래 쓰세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1번,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다. 즉 0부터 양의 정수만 될 때. 2번, x, y, z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들한테도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아까처럼 지폐로 문제를 얘를 바꾸면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얘로만 34장 내버리는 거야. 1,000원짜리로만. 그래도 된다 라고 하면 얘처럼 풀면 되는 거고, 얘처럼 적어도 한 장씩은 써야 된다 그러면 1부터 들어갈 거니까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네들 공식 필요 없어. 혹시 자기가 이 콤비네이션 공식 혹시 쓰는 방법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콤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10C2 계산하는 방법 아시는 분?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들어봤어? 자. 그럼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자기가 콤비네이션도 공식을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잊으세요. 어차피 요럴 때밖에 못 쓰는데 요럴 때 깔 거 그냥 손으로 다 노가다 띄시든가 그러셔도 돼요. 자, 일단은 그냥 한 번에 암기 차원에서 5C2 계산하라 그러면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는 효과야. 팩토리얼은 1부터 곱하라는 소리야. 그럼 1부터 5까지 곱한 거에서 1부터 2까지 곱한 거랑 1부터 2부터 3까지 곱한 거면 1, 2, 3, 1, 2, 3 지워지고 2, 4, 2 돼서 답은 1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잊으셔도 돼요. 자기는 저 콤비네이션 모르겠으면. 항이 3개죠. 근데 나는 5 만들고 싶죠. 그럼 얘 자연수가 아닌 0보다 큰 정수라고 나오면 답은 3H5예요. 일단 3H5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 쓰는 3은 이거의 개수를 뜻하고요. 항의 개수가 3개면 3, 4개면 4. 여기 5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얘 공식이 뭔데요? 라고 하면 3에서 5 더해. 그럼 8이거든요. 거기서 1 빼. 7C 여기 있는 숫자 써주신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7, 6에 42, 21가지가 나와요. 실제로 써보면. 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자연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였죠? 3을 빼시면 돼요. 그럼 3H2가 나와요. 자, 이 세 개는 여기 있는 개수고요. 이 2는요. 5에서 3 뺀 2가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를 뺀 걸 여기다 써주면 돼. 자연수라고 하면. 그럼 얘는 둘이 더하고 1 뺀 5, 4C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2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얘는 6가지 나와요. 요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럼 내가 그냥 문제를 잠깐 변형해 볼게. 이거를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XY 플러스 Z 더하기 W가 7 되고 싶대 얘들아. 그럼 한번 그냥 공식으로 불러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찾으라면 일단 공식은 뭐야? 4H7이라고 쓰면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나오지? 거기서 1 빼면 10C 여기 있는 숫자 쓰면 돼. 7. 이게 답이야. 만약에 이게 자연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 몇 개야? 4개. H 7에서 몇 배라? 4 뺀 3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와? 7. 1 빼면 6C 여기 있는 숫자 3.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안 되면 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개수가 1 될 때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진짜 어떤 쉬운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요런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을까 봐.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곱의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곱의 법칙도 사실은 2학년 과정에서
또 나와요. 이항정리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꼴랑꼴랑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곱의 법칙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 바로 자릿수 문제 만들기예요. 근데 자릿수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숫자 준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야.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노가다를 또 띄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다. 1부터 9. 그럼 두 번째는 썼던 거 또 쓰면 안 되니까 9개에서 하나를 뺀 8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하나를 뺀 7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9, 8, 7을 다 곱할 거냐 더할 거냐 거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내가 말했지만 항상 자릿수는 동시에 만들 거잖아. 128 동시에 말할 거잖아.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9, 8, 7을 곱한 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시 문제가 자릿수 문제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밑에 있는 항의 개수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를 한번 전개해 보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 항의 개수가 4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언제 이걸 손으로 다 곱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법칙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항을 전개할 때는 앞에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뒤에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동시에 뽑아서 나올 수 있는 4가지의 경우의 수랑 동일하다 이거지. 엄밀히 따지면 상의 하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입을 수 있는 상의가 2벌, 하의가 2벌 있는데 동시에 입는다는 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항의 개수에는 치명적인 단점, 즉 맹점이 있다 이거야. 맹점. 맹점은 뭐야? 아주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치명타라는 거지. 그게 뭐냐? 바로 완전 제곱식 꼴들이야.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거를 방금 위에처럼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a 플러스 b를 결국 2번 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곱하기가 돼서 항이 혹시 4개 나오냐라고 해서 답을 다 4개라고 적었는데, 막상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같은 종류의 항, 이래서 뭐라고 불러? 동류항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동류항이 발생되면 곱의 법칙이 중복해서 세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 즉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는 뭐 5차까지도 안 가요. 사실 이 2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렇게 2차와 3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까지, 요거는 미안하지만 그냥 개수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서 한번 암기해 볼까? 여기는 미리 했으니까 동류항 때문에 3개 나온다는 사실을 외웠고, 얘는 전개해 볼까요? a 세제곱, b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얘는 4개가 나온다. 자, 얘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2ab, 2bc, 2ac 6개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얘 보시면 딱 봐도 맹점이 들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 3 곱하기 3에서 9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무려 동류항으로 겹쳐서 2ab, 2bc, 2ca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안하지만 개수를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나온다. 얘는 도대체 항이 몇 개냐? 싹 다 전개해보면. 그러면 얘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암기한 채로 3개에 여기에 3개 있어서 총 9개의 항이 나온다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곱의 법칙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짝수 홀수 만들기다라는 거야. 짝수 홀수 만들기. 주사위는 몇 개 던질지 몰라요. 하지만 짝수 만들 때와 홀수 만들 때는 규칙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은 곱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곱은
한 개 이상이 짝수일 땐 항상 짝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짝수가 한 개 이상이면 늘 곱은 뭐다?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 만들래? 곱했더니 홀수래. 그럼 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합이야. 합은 왜냐면 뽑는 개수에 따라 달라.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홀수, 얘는 오히려 합이 홀수 될 때를 외우는 게 좋죠. 뭐죠? 바로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은 홀수다. 외워버리면 되겠죠. 홀 법칙이죠.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은 홀수다야. 그래서 뭐가 되든지 간에 2개를 뽑든 3개를 뽑든 4개를 뽑든 그걸 다 더했더니 합이 홀수 되고 싶대. 그럼 무조건 홀수는 홀수에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3개 뽑았어. 얘를 더해서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홀수가 1개일 때, 홀수가 3개일 때만 따지면 되고, 얘가 짝수 되고 싶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홀수가 없을 때, 홀수가 짝수에 2개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86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4. 자,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찾아달래. 자, 가볼게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문제 잘 나왔다. 얘들아, 이 문제를 읽잖아? 그럼 여기 한 몇 명이 똑같이 여기 10명이 읽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꼭 신기하게 한 명 정도는 해석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래.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를 했으니까 여기가 111이라고 하면 여긴 369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게 알겠대. 근데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라 그랬잖아. 자, 지금 이거 홀수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알아? 하나 물어볼게. 0이야, 0. 0. 잘 봐. 여기서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문제가 세 자리 자연수면 좋겠대? 지금 국어적으로 다르게 들렸어야 돼. 이게 똑같게 들렸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X,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아니면 세 자리 자연수면 좋겠대? 지금 이게 다르게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줄까? 100, 10, 1의 자리 숫자가 자연수인 숫자였으면 좋겠대? 세 자리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이 문제는 세 자리 자연수면 좋겠다 그랬지.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에 왜 차이가 있냐면 앞에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11, 이 각 자리 숫자가 자연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몇백 몇십 1이라고 대답했을 때 이 전체가 자연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차이야. 각각이 자연수인지 전체가 자연수인지가 구분되셔야 돼요. 왜일까요? 각각이 자연수면 저 111에는 0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전체가 세 자리가 자연수면 300도 자연수잖아요.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물론 이 문제는 홀수라 그랬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나는 지금 이런 거지. 0부터 200까지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뭐 111 자리가 자연수인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내가 말한 데서는 111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0을 다 제껴야 돼. 0을 제끼고 100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105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왜? 각 자리 숫자가 다 자연수면 좋겠다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0부터 200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세 자리 자연수는 200, 150 이런 건 다 된다라는 거야. 0이 들어가도. 그러면 걔는 진짜 150 이런 것들 140 이런 것들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 자리가 자연수인지 전체가 자연수인지 문제를 읽고 일단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간혹 가다가 세 자리 자연수인데 0 안 되나 봐. 여기서 막 0 제끼고 있어. 여기서 0 빼놓고 계산하는 애도 많고 각 자리 숫자가 자연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부터 200에서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는 개수를 0 포함해서 찾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뭐 그러진 않으니까 다행히도 홀수라 그랬으니까 0이 올 일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에는
홀수가 와야 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왔던 거 와도 돼요? 그게 문제잖아. 자, 맨 앞이 300으로 왔어. 왜?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로 했으니까. 그럼 물어볼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에는 3이 또 와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해.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 빨리 읽어봐.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와도 돼? 안 돼? 이 문제? 되는 거지. 왜? 세 자리 자연수 안에는 333이 있잖아. 와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홀수를 쓸 때 1, 3, 5, 7, 9 다 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 1, 3, 5, 7, 9 5개 올 수 있고 여기도 5개가 올 수 있어. 그래서 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5가지다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똑같이 몇 개 나오겠어? 25가지 나오겠지. 얘도 25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25가지가 3세트 나오니까 75가지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한 거야. 나도 다 알았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 홀수가 와야 되고 3의 배수가 와야 되는 것도 나눴어. 근데 이게 온 숫자가 또 와도 되는지, 하필 저게 전체를 읽었을 때 자연수인지, 각자리 숫자가 자연수인지 그 한 끗 차이로 잠깐 시험 볼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이. 이번에 2학년 총괄평가도 한 문제가 난리가 났어요. 전혀 틀릴 게 아닌데 P반 애들의 90%가 틀렸어. P반 애들. 그래서 내가 쌩 지랄을 했거든. 단톡방에다. 너네 같은 새끼들 어떻게 피냐고. 왜냐면은 내가 누누이 말했어. P반이면 마지막에 늘 답을 의심하라 그래. 나는 P반 애들은. 왜? 지네들이 워낙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거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나온 풀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 근데 그 믿음이 왜 생기냐? 빨라서야, 속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속도가 빠르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했고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거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온 답을 P반은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네 수원 배우냐? 여기 수원반 없지? 특강 듣는 애도 없지?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나 조건을 생각해줬으면 답이 15인데 막 미친듯이 풀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다 마이너스 15인 거야.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문제 오류를 의심했어. 모든 애들이 다 마이너스 15인 거야. 정말로 한두 명만 15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잘못 냈다. 왜냐면 거의 P반의 90%가 날라갔으니까. 아, 이거 잘못 냈다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어. 난이도 하 중에서도 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똑같아. 자연수. 빨리 보다가 세 자리 자연수래. 근데 가끔 문제 보면 각자리수의 자연수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단어만 봐놓고 난 P반이고 수학 열심히 해봤고 욕심도 많고 문제도 많이 풀어본 학생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5판에서 엉뚱하게 푸는 친구도 되게 많단 말이야. 아셨죠? 자, 866번 봐볼게.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 ABC, PQRS, XY 절대 겹치는 일 없죠. 그 말 뜻은 항의 개수 몇 개? 3개, 4개, 2개. 곱한 정답은 24개. 답 5번이 된다라는 거지. 자, 867번도 한번 같이 가볼게. 서로 다른 3개, 서다 둘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 216개 나오겠지?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대. 얘들아, 그럼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사건으로 풀 거냐, 정사건으로 풀 거냐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여사건은 얘들아,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나 하나만 그냥 재미삼아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게. 너네 답 찍을 때 어떻게 찍어? 수학에서? 어떻게 찍어? 그날에 그냥 떠오르는 노래를 떠오르면서 개수를 세거나, 그날 괜히 뭐 이렇게 한번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3이 그냥 보인다든가, 하늘의 계시가 보인다든가, 평소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멀리서 답지 보면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막 번호 개수 세는 새끼들도 있고, 갑자기 지우개 살짝 굴려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 대충 연필 한번 돌려봐서 오케이 5바퀴, 오케이 5 하는 애도 있고. 얘들아,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찍어서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 특히 이제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난이도 높은 것들은 물론 이제 단답형은 솔직히 복불복이야.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객관식 같은 경우 답을 찍을 때 보면 얘들아, 우리 합이래. 짝수 더하기 짝수가 뭐야? 짝수 더하기 짝수. 짝수지. 홀수 더하기 홀수 뭐야? 짝수지.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는 뭐야? 홀수지.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뭐야? 홀수지.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야? 짝수지.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지.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지.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수학은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뭐야?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해를 찾거나 경우의 수를 찾거나 판별식을 쓰거나 그걸 통해서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 안에 속해져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하거나 곱을 구하거나야. 그러면 그 안에 짝수는 무조건 존재할 거거든, 수학이라는 건. 그치? 특정 홀수의 개수를 세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꼴랑 홀수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홀수 짝수 더하거나 짝수 홀수 더하거나 홀홀 곱하거나. 그럼 상대적으로 답은 뭐야? 짝수가 많아. 진짜야, 얘들아. 정말로. 아니, 맞잖아. 너네들이 모든, 얘들아, 지금 경우의 수 뿐만 아니라 유리함수 쪽, 무리함수 쪽 풀어보면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걸 통하는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시오. 우린 늘 어떤 값을 구하면 짝수, 홀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합을 구하라거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짝수인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발 찍더라도 짝수 안에서 찍어요. 짝수 안에서. 그러니까 확률을 올린다라는 거죠. 확률. 선생님, 제가 푼 것들은 거의 다 홀수던데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건 우리가 지금 누가 더 잘 찍냐를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찍더라도 짝수 좀 찍어라. 알았지? 총괄평가도 대부분 그래요. 이거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 나온 거야? 아, 867번. 그래서 867번처럼 곱이 짝수 되는 경우를 찾으래. 아씨, 이거 너무 많아. 왜? 짝짭, 짝홀, 홀짝 너무 많잖아. 이럴 땐 거꾸로 풀자고. 어떻게? 홀홀을 빼자고, 전체에서. 그럼 일단 전체 나올 수 있는 주사위는 216가지란 말이야. 6의 3승. 거기서 3개의 수를 곱했더니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홀홀홀 몇 가지? 3의 3승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16에서 27을 뺀 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객관식 아니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나온다? 18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막간에 좀 괜찮은 재미난 에피소드와 꿀팁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제일 황당한 게, 선생님, 저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난 그게 제일 황당해. 아니, 물론 찍은 건 틀릴 수는 있지. 틀리라고 나오는 게 찍은 거니까. 근데 아니, 보기를 딱 보면 난 제일 웃긴 거. 왜 5개를 두고 찍는지 모르겠어. 그럼 20%밖에 안 돼, 꼴라. 근데 얘들아,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은 게 있지 않아? 이건 죽어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 물론 이제 단답형 빼고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예를 들면 868번. 야,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 120과 180은 둘 다 짝수야. 그럼 얘는 짝수의 수로만 뭔가 연관이 될 거니까 최소한 답은 1, 3, 5 중에서 난 찍을 거야. 찍더라도. 이해가?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120은 약수가 뭐야? 120 자체가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이고 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리고 180은 뭐가 돼? 180은 928부터 일단 머릿속에 보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약수 중 5의 배수래. 얘들아, 우리 공약수를 이거 아직도 공배수와 공약수가 뭔지 모르고 쓰는 친구들 많아. 얘들아, 공배수와 공약수를 뭘 줄여서 공약수, 공배수라고 그래? 공통된 배수, 공통된 약수, 줄여서 공약수라고 하고 공배수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뭐래? 공약수 중에서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약수가 필요해.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120 입장에서는 2가 3개 있지만 얘는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겹치는 건 몇 개야? 2가 2개야. 얘는 3이 하나지만 얘는 3이 2개니까 겹치는 건 몇 개야? 3이 하나야. 5가 하나지만 여기도 5가 하나니까 5가 하나 겹쳐.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바로 120과 180의 공통된 약수들로 만들 수 있는 개수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뭘 찾아달래? 5의 배수래. 수학에서 뭐의 배수 이런 문장 나오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야? 그 인수를 가져라 이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전체 공약수는.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단 말이야.
3, 2, 2 곱하면 뭐 나와요? 12개가 나와. 그럼 이 12개 중에 뭐가 있어요? 5가 있는 것도 있고 5가 없는 것도 있고 3이 있는 것도 있고 3이 없는 것도 있고 2는 심지어 제곱이니까 2가 없는 것도 있고 2가 한 개인 것도 있고 2가 두 개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난 그 중에서 5의 배수 찾아달라 했으니까 5의 배수가 들어갈 때 찾는 게 아니라 5의 배수가 없을 때를 찾아서 빼자. 즉 얘가 없었다면 3 곱하기 2니까 6개를 빼주면 되겠다. 그럼 마지막에 남은 몇 개는? 6개는 아마 공통된 약수이면서 5의 배수일 것이다. 답은 3번이네. 오케이. 답은 1, 3, 5 중에 하나 골랐잖아. 자, 그러면 우리 869번 혹시 답이 뭐냐? 아니,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 왜냐면 그 재밌네, 갑자기. 870번, m 더하기 n이거든? 얘도 짝수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자, 870번 시작. 막 이런 막 편법 알려줬다고 막 이 새끼 존나 날림인데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담임 선생님이 오거나 막 부원장님 왔는데 이 새끼 존나 자꾸 짝수로 찍으래요 조 선생님이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죽여버릴 거예요. 찍어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뭐가 됐든 뭐 뾰족한 걸로 몸에 안 들어가는 걸 오히려 넣을 때까지 찌르면 졸라 아픕니다. 답 짝수예요? 짝수야? 그러니까 이게 마타니. 야 혹시 869번 봐봐. 짝수냐? 869 답 봐봐. 짝수니? 그러면 혹시 871번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28에서 찾으랬으니.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찍더라도 얘들아 우리 확률을 올리고 찍자. 이거는 진짜 언제냐면 진짜 2초 남았고 5회 말에 컴퓨터 사인펜 찍 긋고 바로 제출해야 될 때. 얘들아 그리고 나 그런 것 좀 하지 마. 고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할게. 너네들 중학교 때 공부해봤자 학원 대부분 난 중학교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 그전 학원이 중등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험 대비 교재를 봤는데 시험 대비 때 문제집을 한 권만 푼다는 거야 수학을. 그 뭐 알찬인가 뭔가 그런 거 풀면 된대. 알찬 수학인가 뭐 그거. 대부분 한 권 또는 두 권 정도 풀면 거의 그 안에서 나온대. 중학교 수학 시험은. 근데 얘들아 고등학교는 그리고 시간이 너네들이 봤지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중등부는. 근데 고등부는 긴장했지. 특히 이제 첫 시험이지. 긴장했지. 그리고 나름대로 겨울방학 공부했지. 3월 공부했지. 거기다 부담감이 있지.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경쟁심도 있지.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는 진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풀다가 2번이 안 풀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살짝 당황해. 3번이 풀었어. 근데 안 풀려.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은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졸라 시험지 넘어가고 있고 뒤에 있는 친구는 찍찍찍찍 졸라 벌써 OMR 체크하고 있고 나는 왠지 비둘기 등급 나올 것 같고 비둘기 등급 아세요? 고등학교 때 비둘기 등급이 99999예요. 비둘기 등급 나올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애들 막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2학년 총괄평가 보거나 주간 테스트 본 다음에 학부모들 상담 1위가 뭔지 아세요? 맨날 학원 가서 수학하고 수학 숙제 한 번도 안 밀렸고 수학 맨날 못 풀고 있고 선생님이 수학을 잘한다고 했는데 왜 얘는 테스트만 보면 7, 80점대를 못 벗어날까요? 라는 거야. 그럼 막상 보잖아요. 그러면 숙제할 때 제가 만약에 숙제가 한 50문제 나간다 칠게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 4일에 걸쳐서 풀어요. 숙제를. 그리고 한 10문제, 20문제 푸는데 한 4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편안하지. 그럼 어차피 숙제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독서실에 앉아서 끄적끄적거리지. 안 풀리면 고민도 하겠지. 그러다 친구랑 나가서 노가리 까다가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서 또 갑자기 문제 풀겠지. 그러다 갑자기 필 받으면 졸라 많이 숙제하고 갑자기 막 40문제 풀어. 그러다가 졸라 갑자기 자기를 막 추대해. 난 졸라 오늘 수학 존나 잘했다, 야, 씨. 그러더니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한 8시간 안 해. 갑자기 다른 공부해. 아니면 또 놀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는
15문제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늘 끝나셔야 돼요.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대부분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다 했던 애들 7, 80점대 나오는 친구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맨날 수학해요. 저 맨날 수학 문제집 풀고 있어요. 맨날 선생님이 불러서 수학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전 주간 테스트, 총괄 테스트 보면 왜 7, 80점대예요? 100%입니다. 대부분 숙제 보면 숙제도 다 잘 되어 있어. 동그라미 많아. 그럼 뭔지 알아? 다 한없이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한없이. 근데 15문제, 20문제 20분에서 25분 주고 하잖아요. 작살나요, 그냥. 대부분. 90점대 애들 있죠? 속도 정말 빨라요. 이번에 2학년 총괄 테스트가 3명이 만점자 나왔거든요. 충격적인 말해줘요. 대부분 2번 이상 검토했어요. 걔네들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풀고 나서 검토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도 전에 시험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 시험은 아는 거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물어봐요. 근데 누가 빨리 생각해내서 푸냐지 어려움 킬러 문제 30문제 줘놓고는 풀어봐. 이거는 대학교 논술 시험이나 그런 거예요. 수능이나 그러고. 왜 30문제 주고 100분 주잖아, 수학을. 그거 얼마나 시간이 많아. 한 문제당 3분을 써도 돼. 근데 1, 2, 3번 같은 경우 후다닥 몇 분 안에 풀 거니까 뒤에 가면 10분 써도 돼. 근데 학교 시험은 안 된다니까요. 20문제, 23문제를 50분. 그거 긴장하고 OMR 받고 제출하는 거 빼면 3분 날라가. 47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숙제할 때 시간을 재고 푸세요. 그렇다고 한 문제당 쪼잘하게 뭐 2분, 1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기준. 자기가 딱 문제를 풀기 전에 봤는데 이 한 페이지, 한 장 정도가 한 20문제 정도 돼. 그럼 일단 좀 타이트하게 20분 먼저 주고 졸라 풀어보는 거야. 그러고는 만약에 그 안에 끝났어. 그러면은 채점하지 마, 제발. 검토해. 만약에 자기 왜 노력했잖아.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었잖아. 그럼 검토해야지. 그래서 채점했을 때 오답이 안 나와 있는 게 정상.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한 3문제 정도 남았는데 시간에 20분이 끝났어. 그럼 마지노선 5분 더 줘보고 3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2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럼 마지막 문제 과감없이 틀리게 하세요. 그리고 고치는 거야. 그랬을 때 생각보다 뭔지 알아? 20분 안에 빨리 푼 다음에 검토 안 하고 채점한 개수, 오답 개수보다 차라리 아까 말했지만 5분 더 줘서 맨 마지막 문제 틀렸다고 한 개수가 더 적을 거야. 의외로. 의외로 걔는 한 개밖에 안 틀렸고 검토 안 한 문제는 아씨 뭐야 이거 실수했네.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빨리 풀고 채점하면 자기 합리화 시작되는 거. 틀렸어. 이거 맞다. 여기서 계산 잘못됐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 왜? 난 시간이 있었으면 맞췄대. 그럼 시간을 더 갖던가. 근데 자기 합리화가 시작돼. 수학은 자기 합리화 과목 1등이에요. 못 풀면 어려운 거고 잘 풀면 내가 존나 잘한 거야. 그게 수학이 어쩔 수 없어. 과목의 특성상 그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숙제할 때 시간 재고 푸세요. 한 장 정도 딱 문제 봤더니 20문제 정도 돼. 그럼 타이트하게 20분. 그리고 막 시간 타이머치 재지 마. 그냥 하기 전에 너네 맨날 핸드폰 앞에 두잖아. 핸드폰 시간 봤더니 35분이야. 그럼 막 풀고 끝났다. 딱 봤을 때 55분 안에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으면 오케이 하고 한번 검토하고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해. 마지막 번호 푸는데 35분 지났어. 그럼 5분 더 줘보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제가 장담할게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확 줄어요. 이게 진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시험은. 지금 P반 애들이 맨날 그래요. 선생님하고 2학년 AP, CP 애들이 막 15문제를 막 15분, 17분 안에 풀어내요. 그럼 처음에는 오답 장난 아니에요. 막 15문제 중에 막 5문제, 6문제 틀려요. 근데 그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그 안에서 머리도 똑같거든요. 적응하거든요. 난 15분밖에 없어. 난 이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 라고 하면 안 돌아가던 머리가 돌아가고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던 개념이 갑자기 생각나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면 대부분 수학 공부하면 거의 학자예요. 일단 뒤로 있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펜이 뒤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멀리서 봐요. 그러다 갑자기 핸드폰 올려.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푸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죠. 그래 놓고는 자기 어때? 블랙라벨 3스텝 풀었대. 참 웃겨. 블랙라벨 3스텝을 5분, 10분 걸려서 풀 바엔 뭐하러 풀어요? 한 문제는 똑같이 2분 30초 안에 풀려야 되는데. 아셨죠? 이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480의 양의 약수래요. 그럼 소인수분해 할게요.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단은 68에 48이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것도 또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 꼭 계산 실수해. 2가 하나, 2가 세 개, 2가 하나 있으니까 2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리고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찾아달라면 1번 짝수의 개수 찾아달래. 그럼 짝수면 이제 애들이 뭘 문제를 뭐냐면, 짝수면 얘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가, 얘들아 우리 약수가 탄생하는 원리가 뭐예요? 2는 아무것도 안 쓸 때부터 5개까지 쓸 수 있고, 3은 안 쓸 때부터 1개까지 쓸 수 있고, 5도 안 쓸 때부터 하나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모든 조합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의 개수 찾으라는 건 2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다 찾아야 돼. 너무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전체에서 2의 배수였나? 짝수가 아닐 때를, 즉 홀수일 때를 빼줄게. 그럼 일단 전체의 개수가 몇 개예요? 6, 2, 2니까 24개가 나와요. 약수의 개수가. 거기서 홀수니까 2가 없을 때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4개를 빼준 게 20개가 되겠네요. 끝났죠? 그래서 m값이 20개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3의 배수 찾아달래. 그럼 요건 3의 배수는 좀 쉽다. 왜? 3이 꼴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을 꼭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이 꼭 있다는 상태에서 얘와 얘 갖다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방금처럼 24개에서 3이 없을 때 6, 2, 12를 빼줘서 12개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뭐 해달래요? 그 2개 뭐 해달라? 더 해달라라고 했어. 답은 몇 개? 어딨어? 32개예요? 870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